산토리니는 아테네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죠. 이 일군의 섬들, 여기 있는 이렇게 섬들이 약간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키클라데스 제도입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스펠링을 쓰고 있죠. 그 키클라데스 제도의 제일 밑에 있는 섬이 바로 테라입니다. 여기 테라라고 써 있고 이 세타, 이타, 로, 알파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티라라고 읽는 겁니다. 이 산토리니는 크레타에서부터도 한 100몇십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테네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이러한 섬들, 키클라데스 섬들을 따라서 쭉 관광을 하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항해를 하는 것이죠. 그 육지와 육지 사이가 대략 뭐 50km 이상 떨어진 곳은 거의 없죠. 이런 데도 한 2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산토리니에 있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키클라데스의 이런 아름다운 섬들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그란 원을 길게 그리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바라보는 육지 풍경은 항상 아름답지만 산토리니만큼 놀라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켜켜이 쌓인 단층 위로 석회암인지 대리석인지 모를 하얀 암석층, 깎아지른 절벽 위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작은 교회, 그리고 그 절벽 아래 펼쳐지는 눈부신 애게해.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벽 위에는 제법 건물들도 보인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소형 선박을 댈 수 있는 항구에는 작은 집들이 보이고 뒤에 절벽은 언제든 그 집을 덮칠 듯 위협적입니다. 수만 톤씩 되는 크루즈십들은 매일 수천 명씩 여행객을 이 섬에 풀어놓습니다. 마스트가 4개나 달린 중세 범선을 닮은 요트도 이곳에 관광객을 풀어놓습니다. 범선이 너무 아름다워 섬의 단층과 하늘, 바다가 더욱 빛이 납니다. 티라로 올라가는 꼬불꼬불 길 아래 바다에는 텐더 쉽이라고 부르는 작은 배들이 분주하다. 텐더 쉽이 항구에 정박을 하면 사람들은 이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왼쪽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절벽 군데군데에는 작은 자갈로 만들어진 해변이 보입니다. 바다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이곳에도 어김없이 모여듭니다. 수심은 제법 깊어서 들어가자마자 한 길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변을 스치듯 지나가는 세일보트가 멋집니다. 저 보트가 가는 것만 봐도 수심이 3m를 넘는 걸 의미합니다. 산토리니에 상륙을 하면 대략 3군데 정도의 머스트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북쪽 끝에 있는 오이아 마을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곳은 섬의 남쪽 끝 마리나가 있는 물이 맑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꼽는 곳은 고대의 티라 유적이 있는 섬의 서남쪽입니다. 한 군데 정도를 더 추가하자면 섬의 중앙에 있는 번화한 티라 지역입니다. 대형 크루즈십들은 티라 마을 밑에 정박을 하고 정기 여객선들은 티라 마을 남쪽의 항구에 정박합니다.
오이아 마을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경치가 일품입니다. 흰색 지붕과 작은 만이 있는 곳에 카타마란이 목가적으로 정박해 있는 모습이 오이아 마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부티크 호텔들이 많습니다. 호텔 수영장과 카타마란 그리고 짙푸른 애기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하기만 한 바다 그리고 자결하는 태양. 한 소녀는 양산으로 태양을 가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흰 바탕에 붉은 꽃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 바다 환상입니다. 오이아 마을의 호텔들은 절벽을 따라 계단형으로 지어져 있고 그 뒤로는 무시무시한 단층을 내보이는 산토리니의 속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찬란하게 빛나는 애기해가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이아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 이곳에도 부티크 호텔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해수욕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토리니를 빠져나가는 해협의 모습입니다. 해협을 내려다보는 오이아 마을의 전경. 좀 전에 본 작은 섬이 왼쪽에 보입니다. 부티크 호텔의 한낮 풍경은 마치 낙원 속의 모습 같습니다. 사라져버린 대륙 아틀란티스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토리니는 아름답습니다. 산토리니의 바람 통계를 한번 보죠. 여기가 산토리니 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7월 달에 바람의 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노란 라인,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20노트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20노트 이상 되는 게 대략 한 30% 정도 바람이 불고 나머지 70% 정도는 20노트 이하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6월 달에는 그 강풍이 좀 줄어들죠. 8월 달에도 좀 줄어듭니다. 바람이 살짝 더 약해지죠. 그러다가 12월 쪽으로 가면 바람이 상당히 또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주로 북풍입니다. 북풍이고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이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산토리니에서 꼭 봐야 할 것은 고대 티라 유적이다. 공항이 있는 이 근처에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 티라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보이는 이 길이다. 평지에서부터 산길을 꼴꼴 올라오는 차도인데 차도는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엔션 티라가 있는 여기까지 가게 된다. 그 중간에 아기오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서기 1세기에 지었다는 오래된 교회가 있다. 산 아래에는 아주 유명한 비치가 있다. 카마라 비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라솔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비치다. 이 뒤에는 레스토랑들도 있어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아기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2000년 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야말로 사람이 한 10명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엔션 티라를 가는 길목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메마른 헐벗은 산이 있다.
그리스의 여름이 얼마나 건조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 산이다. 고대 교회를 지나 계속 가다 보면 저 멀리 바닷가에 공항의 활주로가 보인다. 길은 오르막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어떨 땐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된다. 계단을 올라와서 뒤돌아보면 낯선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들 뒤로 짙푸른 에게해가 펼쳐진다. 고대 티라의 모습이다. 그저 이젠 남겨진 돌더미들밖에 없는 군데군데 신전의 기둥들이 있는 그런 마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너머로 에게해가 펼쳐지고 저 멀리 분화구의 한쪽 끝이 보인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대는 고대 티라의 유적을 뒤로 하고 산을 내려오면 절벽이 있는 옆에 바다 그리고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비치 파라솔들이 들어서 있다. 비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시킨다. 미토스, 우리 뜻으로 신화라는 이름의 현지 맥주가 시원하다. 그리고 요리는 모듬 해산물구이, 게, 오징어, 감성돔까지 아주 풍성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섬이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가운데 이 부분이 주저앉은 겁니다. 화산 폭발 때문에 이 부분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분화구입니다. 이 배가 들어가서 여기다 정박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분화구 위에다가 정박을 하는 것이죠. 이 분화구의 크기가 세로 6마일, 가로 4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분화구인 것이죠. 그 폭발은 기원전 145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그러한 폭발 때문에 여기서 쓰나미가 아래로 내려가면 쓰나미가 갔는데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크레타 섬이 있죠. 크레타 섬에 미노아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산토리니의 이 화산 폭발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노아 문명의 멸망의 원인이 산토리니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에 중요한 GPS 포인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47, 48, 49죠. 포인트들을 참고로 GPS로 설정한 다음에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티라시아라는 섬, 여기는 사실은 항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 앞에 이게 앵커링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절벽입니다. 이게 붕괴했다고 그랬죠. 붕괴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진에 보이겠지만 절단면이 엄청난 절벽입니다. 이쪽도 다 절벽입니다. 이거. 절벽이 살벌하게 직벽으로 서 있는 곳이죠. 여기다가 앵커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여기 있는 이 티라, 모노리토스, 그리고 여기에 블리카다라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캄네미는 이렇게 아주 작은 항구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침몰한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바위가 많아가지고 앵커링 하면 그 트립 라인이 있어야 빼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또 요 바깥에 그 앵커링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불과 요 열려 있는 게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때는 사용하기가 만만치가 않겠죠. 그 다음으로 티라입니다. 이게 지금 티라 항구인데요. 보통 크루즈십들이 여기 와서 돼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와서 자기네 그 손님들을 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오면 이게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세일보트를 가져가서 대놓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깊이가 상당히 깊죠. 다음에 모놀리토스는 그 섬의 뒤쪽이죠. 서쪽에 있는 좋은 항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항구 시설을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0~400m 정도 되는 오프닝을 가지고 있고 위아래 북쪽과 아래쪽에 방파제로 쭉 쌓여져 있는 좋은 그런 곳이죠. 여기에 타베르나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식당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항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섬의 서쪽이기 때문에 절벽이 없어요. 또 그다음에 가장 큰 마리나가 있는 블리카다라는 곳입니다. 블리카다라는 곳은 요 끝인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암초가 많죠. 이게 다 암초입니다. 암초고 여기도 다 암초 덩어리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데 여기 보는 게 이제 실트라는 게 이게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이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옛날 방파제가 물속에 들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페어웨이를 간대로 통해서 잘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리나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여기 지금 방파제 돼 있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퇴적층, 여기도 퇴적층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배를 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토리니 동쪽 후면에 있는 모놀리토스라는 항구의 모습이다. 아침에 해돋이가 유난히 아름다운데 세일링 하는 사람에겐 늘상 겪는 행복합니다. 섬의 남쪽 끝 모퉁이에 있는 유일한 블리카다 마리나의 모습이다. 오후에 서서히 태양이 내려앉고 있다. 섬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바닷물 색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이다. 꿈같은 색깔의 바다를 여행객들이 즐기고 있다. 아름다운 산토리니. 교회의 작은 돔에는 하늘과 바다의 색깔이 녹아 있습니다. 마을과 떨어져 거친 지형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매합니다. 하늘이 보이는 곳마다 그 꼭대기에 하늘빛을 닮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후가 깊어 태양의 그림자가 길어질 때면 사람들은 오이아 마을에 모여 일몰을 구경하려 하지만 세일러는 바다에서 석양을 받는 마을을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상륙하는 곳에는
풍차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고대 티라의 유적이 있는 거친 높은 산이 멀리 보이고 섬은 이제 석양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Goodbye, Atlantis.